그럼 살 바에 엑소 산다? 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최근 중국산 바이크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중국산 바이크라고 하면 디자인도 좀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출시되고 있는 바이크들을 보면은 무턱대고 그런 선입견은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믿을 수가 있고 병행 수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AS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이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총 5개 기종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F 모토의 X5 시리즈입니다. 기종 소개에 앞서서 CF 모토는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CF 모토는 1989년 중국 충칭시에서 설립된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입니다. 2011년부터 KTM과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 KTM 모터사이클과 엔진을 OEM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기술력이 발전해서 800cc급 어드벤처까지 생산하면서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 엔트리 모델인 X5 시리즈는 X5 파피오 레이서와 X5 파피오 트레일로 구성됩니다. 국내에도 올해 3월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X5이 359만원, X5가 339만원입니다. 그럼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X5 시리즈는 펀 미니 바이크입니다. 전반적인 크기는 혼다의 그롬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X5 시리즈와 혼다 그롬의 전장은 1760mm로 같고 전폭과 전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X5 시리즈와 혼다 그롬 모두 프론트와 리어에 12인치 휠을 장착했습니다. 무게는 X5 시리즈가 114kg, 그롬이 105kg입니다. 시트고는 760mm로 낮은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탈 수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디자인입니다. 먼저 X5는 클래식 스타일의 프론트 페어링을 장착한 레트로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1980년대에 출시됐던 일제 스포츠 바이크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페어링과 듀얼 헤드라이트가 조합돼 독보적이면서도 귀여운 외모가 돋보입니다. 일제 4대 브랜드가 이 같은 헤리티지를 살려서 새로운 기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CF 모토가 먼저 따라했네요. 역시 중국산답습니다. 머플러는 리어카를 바로 밑에 배치했습니다. 이 역시 레트로 모터사이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X5 파피오 트레일은 X5과 마찬가지로 차체와 엔진은 공유합니다. 하지만 프론트 페어링과 팬더를 생략하고 대신 비크를 달아서 오프로드 이미지를 가미했습니다. 핸들바의 위치도 다릅니다. X5는 세퍼레이트 핸들바를 장착했고 X5는 그보다 높은 테이퍼드 핸들바를 장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딩 포지션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와 오프로드 중 선호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기종은 124cc 수랭식 단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8500rpm에서 1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주 무대가 도심인 만큼 출력은 적당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했고 ABS도 탑재했습니다. 도심에서 가볍게 타고 다닐 세컨드 바이크가 필요하시거나 매뉴얼 모터사이클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CF 모토의 X5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브릭스톤의 펠스버그 125 XC입니다. 브릭스톤은 중국 브랜드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브릭스톤은 사실 오스트리아 브랜드입니다. 오스트리아 브랜드이긴 한데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중국산 바이크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브릭스톤 바이크도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펠스버그 125XC는 오프로드 라이딩을 염두에 둔 스크램블러 기종입니다. 프론트 18인치, 리어 17인치 휠을 장착해서 차체 크기가 제법 당당합니다. 또한 블록 패턴 타이어, 프론트 비크, 헤드라이터 그릴, 언더커버, 매니폴드에 붙어있는 테이핑 등을 통해서 오프로드 룩을 연출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이미지 연출이지 본격적인 세팅은 아닙니다. 특히 언더가드 밑으로 매니폴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험로 주행 시 손상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358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스크램블러의 느낌을 잘 살렸기 때문에 상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은 125cc 공랭식이며 5단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9000rpm에서 11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무게는 134kg으로 가볍지만 시트고가 120mm로 제법 높은 편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외에 펠스버그 125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실버 컬러의 연료 탱크를 장착했고 너비가 긴 테이퍼드 핸들바를 장착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펠스버그 125XC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베넬리의 레온치노 125입니다. 베넬리도 맞습니다. 중국산으로 포함시켜서 위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베넬리가 이탈리아 태생이긴 하지만 2005년에 첸장 모터스가 인수하면서 현재는 GD 자동차에서 산하에 있습니다. GD 자동차는 볼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50대 50으로. 사실상 그래서 베넬리도 이제는 중국산 브랜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베넬리는 현재 모기업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스포츠, 네이키드, 클래식, 크루저, 어드벤처 등 다양한 장르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25cc급으로는 TNT 125, RKF 125, 레온치노 125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자인이 대중적이고 그래도 제법 인지도가 있는 레온치노 12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온치노 시리즈는 125부터 250, 500, 800까지 스크램블러 패밀리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온치노 125는 스크램블러라기보다는 클래식 로드스터에 가까운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런트와 리어 모두 19인치 휠을 장착해서 올로드 중심의 세팅을 갖고 있고 타이어도 일반 온로드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연료 탱크부터 리어 시트까지 이어지는 매끈한 라인이 랠리 바이크를 연상케 합니다. 헤드라이트는 가로로 긴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던하면서도 모타드의 느낌을 추구한 디자인입니다. 엔진은 125cc 수랭식 엔진을 장착해서 13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했는데 ABS가 빠져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은 439만원입니다. 마지막 기종입니다. 존테스 브랜드입니다. 존테스는 2003년에 설립됐고 모회사는 광동 타이어 모터사이클인데 사실 인지도나 규모 면에서는 CF 모터나 베넬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SYM을 수입했던 모토스타 코리아가 현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유통망과 AS망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테스에서 소개시켜드릴 기종은 125G1이라는 기종인데 역시 레온치노와 마찬가지로 스크램블러의 특징을 가미한 올로드 로드스터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디자인이 그럴싸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록 패턴 타이어와 스포크 휠 조합이 볼드한 느낌을 주고 프론트 포크와 핸들바는 브론즈 컬러를 적용해 차별화했습니다. 보통 옵션으로 제공되는 바인드 미러, 너클 가드, 엔진 가드, 슬라이더 등의 파츠가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슬라이더는 넘어졌을 때 차체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에게 유용한 부분입니다. 성능도 125cc급에서 가장 뛰어난 편인데 125cc 수랭식 엔진을 장착해서 14.8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외에도 보시 2채널 ABS 모듈을 장착했고 20L 대용량 연료 탱크를 장착했습니다. 단 그만큼 무게도 많이 늘어났는데 160kg의 공차 중량은 동급대기 무거운 편입니다. 의외로 부캐너가 네. 없네요. 부캐너요? 네. 부캐너 지금 수입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입문한다는 친구들 보면은 네. 10명 중 한 5명은 부캐너 사겠다고 들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부캐너 저도 사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뭐 보이는 건 엄청 많이 보였는데 장고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너무 또 흔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근본이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본이 없죠. 걔는 브랜드 자체가 없잖아요. 부캐너라는 거는. 전국 부캐너 오너한테 저항받으실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죠. 근본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부캐너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몬디알 힙스터? 아 몬디알 힙스터 그것도 들어오고 있나요? 사실 기준을 삼았던 게 저도 처음에 기종을 선정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건 필요하다. 기준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병행 수입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지금 뭐 몬디알 힙스터라든가 부캐너 같은 거는 병행 수입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나 부품 수급 같은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소개드린 브랜드들은 공식 수입사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기업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정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소개시켜드렸는데 샀는데 이게 뭐냐 뭐 약간 이런 컴플레인까지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일말의 책임이 생기니까. 그렇죠. 소개해서 샀는데 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근데 뭐 부캐너는 워낙에 많이 샀으니까 그래도 AS가 잘 되겠죠? 기자님은 네. 구매하시면은 저는 엑소 중에서도 엑소 1 파피오 레이서가 좀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 기종은 진짜 80년대 일본 레플리카 모터사이클형 디자인 비슷하죠. NSL 250 이런 디자인들. 그럼 살 바에 엑소 산다. 이게 성향 차이겠죠. 뭐 디자인 차이고. 근데 뭐 CF 모터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성능이나 신뢰도는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도 38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359만 원, 379만 원이니까 가격도 비슷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얘기해서 엑소 시리즈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럼보다 엑소 1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워요. 이런 거를 원래 헤리티지는 그쪽에 있는데 얘는 카피캣이잖아요.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조금 했으면 오히려 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는 이 엑소 시리즈는 SNS에 벌써 포스팅 하신 분도 봤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출시되는 거를. 네. 나오면 사겠다고. 그래서 인지도나 대중한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구나라는 걸 그때 또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엑소 시리즈가 예뻐요, 보면. 좀 마무리하면은 뭐 자택 근처에 AS 대리점이나 유통점이 있다면은 저는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고려해볼 법합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면은 엑소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이 5기종 중에서 뭐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리건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시승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의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